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사실은 뭐 만기 전 중개 수수료 그냥 임차인이 내면 돼. 강의할 것도 없어. 끝. 그죠? 자, 여기에 내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왜 집어넣냐면 법대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만기 전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된다. 새로운 임차인하고. 그게 왜 그러지?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만기 전에, 만기 전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시키다가 계약을 제가 저번 때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해제라는 것은 과거효야, 과거효. 그러니까 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해제를 했다. 그럼 계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는 얘기예요. 얘는 아예 없었던 거야. 그러나 만기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유효. 그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요. 요 앞으로 앞으로 있을 것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해제와 해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 전 이사시라는 얘기는 해제 계약이 아니라 해지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이 사람이 내고 이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우스갯소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 시험에 다음 중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사람은 1번 임대인, 2번 임차인, 현재 임차인, 3번째 신규 임차인, 4번째 공인중개사, 5번째 땡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답이 몇 번이에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러면 임대인하고 신규 임차인이 중개소를 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왜?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이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현실에서는 안 그렇잖아.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이 내잖아요. 그죠? 이 사람 대신해서. 왜 그런 건가? 그냥 임차인이 내셔야 돼요. 손님이. 아니 이걸 왜 내가 내요? 그냥 내시는 게 그거 관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사모님 설명을 왜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분은 만기 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중도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이익을 상실한 거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거죠. 이만큼 만기 후까지 얻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요. 얘는 뭐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사모님은 그냥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냥 내게끔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이 내고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내는 게 맞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누구를 더 신뢰하겠어요? 후자를 더 신뢰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 2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만기가 1, 2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때도 임대인이 내야 될까? 1, 2개월밖에 안 남았어, 만기가. 그 집을 내놓고 저쪽 가면 1, 2개월 훌쩍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게 관례입니다. 아직 만기가 안 됐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임차 기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임차인은 어느 때든지 나갈 수도 있죠. 임대인이 나가라 할 수 있나? 없죠.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2년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2년이 보장됐다 해서 요 만기 전처럼 만기 전은 계약을 한 다음에 갱신이 안 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만기를 2년을 살았는데 2년을 지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거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얘와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는 것일까? 임차인이 내는 것일까? 얘는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임대인이. 자, 주임법 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6조 2항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분과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2년을 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 전이야. 만기 전에 내가 나갈 경우에는 내가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나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 순간 2년을 또 내가 보장받는 것이죠. 이거는 만기 전이 아니야. 갱신된 상황이야. 이때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아무 때나 나가도 되지만 중개수수료는 아까처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한다. 주택임대차정법 6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갱신 사용권, 갱신 청구권 사용을 했어요. 얘도 지금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이 된 거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얘는 명시적 갱신이 된 거야. 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살다가 아씨 나갈래. 그리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임법 6조 3항에 나오면 3항에 묵시적 6조 2항의 묵시적 갱신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또 무슨 뜻이야? 얘도 임대인이 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결론은 만기 전이라는 것과 요것과 헷갈리지 마세요. 만기 전이라는 얘기는 2년 계약을 했어. 묵시적 갱신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갱신권 사용한 것도 아니야. 그냥 2년 계약을 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나 어떤 사정으로 나가겠다 하면 임차인이 내는, 좀 이상하죠?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됐다든가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이 된 경우는 주임법 6조 항에 따라서 임대인이 지불하는 걸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3억 전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기 전이야.
만기 전 내가 해지를 하려고 그래요. 만기 전이야. 해지를 하려고 그래.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너 이거 3억 전세는 진짜 싼 거야. 지금 주변엔 다 4억 4억 5천이야. 어? 그래서 나는 네가 나간다면 나는 이걸 4억으로 올릴 거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옛날에 3억짜리 들어온 전세가 지금 막 5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럼 이제 만기 전이란 말이야. 지가 내야지. 수수료 지가 내야 되는 거야. 임차인이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만기 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률학자들도. 그 주인 입장은 너 이거 4억에 난 내놓을 테니까 그냥 너 3억에 이 만기를 채우고 나가든가 어? 아니면 이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네가 다 내고 하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자 그런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냥 살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 내고 네가 나가든가 그게 첫 번째 의견이야. 그 얘는 임대인 유리하게 되겠죠. 그죠? 좀 억울한 거야. 임차인으로 봐서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면은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계약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관리에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거는 어떤 계약서든지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인쇄문구입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그러면 부동산 관리는 뭐냐 하면 자기가 들어온 보증금에 한해서만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게 부동산 관리입니다.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돼? 그렇다고 지가 나는 이것밖에 못 내요 그러면 너 싫어 됐어 너 살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가 이사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만기 전 해지를 하는 것인데 그냥 이거 내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는 1번과 2번 내용을 줄줄이 다 얘기를 해갖고 싸움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때는 나도 몰라 이렇게 이 지식을 모르는 걸로 하는 거야. 이 지식을 모르는 걸로 하는 거야. 나는 알고 있는데 1번, 2번이 대립돼 가지고 싸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부분의 임대인, 임차인들도 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 4억에 내놔도 4억에 대한 걸 다 내는가 보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사를 못 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드린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하면 임차인이 열받을 거고 이 내용을 얘기하면 임대인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대인한테 잘 설명을 해서 요 3억까지는 이분한테 받고 1억에 대한 거는 임대인분이 내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요걸 논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싸움을 심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특약으로 외우면 되겠죠. 만일 만기시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을 증액해서 올릴 경우 내가 들어온 보증금에 한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특약을 만들었으면 되게 아닙니까? 특약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야. 뭐 민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와 있는 거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약은 너와 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적어둔 거니까 그건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특약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특약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 중개는 아니지만 손님이 있어.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A 부동산을 가. 또 B 부동산을 가. 근데 물건은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야. 어? 근데 나한테 먼저 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얘한테 나중에 갔어. 이 물건을 봤어. 어? 뭐 108동 1207호를 봤어. 그리고 봤네. 그러고 이제 또 얘는 손님은 B부동산을 가서 또 어떻게 하든 이 물건을 또 봤어. 똑같은 물건을. 근데 나한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계약을 해버렸네? 얘가 더 잘생겼다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와의 관계는 중개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물건이 3억이야 만약에 나도 3억에 소개했어. 얘도 3억에 소개했어.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먼저 보여줬는데 얘한테 계약한다면 얘가 나쁜 X지. 그죠? 이럴 경우에는 둘이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봤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뭐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럽지만 나눠 갖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런데 조건이 달라졌어. 얘는 3억에 얘기를 했는데 얘는 2억 9천에 계약을 했어. 똑같은 물건이지만 내가 먼저 보여줬어도 조건이 틀려졌죠. 이럴 경우에는 얘한테 중개수를 지급해 줘라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만약에 있었던 일이라면 둘이 좀 안 좋은 사이가 되고 될 수가 있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이왕 뭐 너한테 다 줄 수도 없고 또 너한테 다 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눠 갖자. 그리고 합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조건이 틀려진 경우 같은 경우는 얘가 얘한테 줘, 싫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